제5편입니다. 5편의 제목은 찬성과 반대입니다. 1. 언약. 이번에도 알료사를 제일 먼저 맞아준 건 호올라코바 부인이었다. 그녀는 허둥대고 있었는데 무언가 중대한 일이 일어났던 것이다. 카첼리나 이바노브나는 히스테리를 부리다가 결국 기절해버렸고, 그 다음에는 끔찍하고 무서울 정도로 쇠약해져서 자리에 누운 뒤 눈을 감고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는 열까지 나서 게르첸 슈투베를 데려오라고 사람을 보냈고 이모들도 불러왔어요. 이모들은 벌써 와 있지만 게르첸 슈투베는 아직도 안 왔어요. 다들 그분의 방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꼭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데 그분은 아직도 의식불명 상태랍니다. 아니 그래, 만약 열병이라면 어떡하죠? 이렇게 외치면서 호올라코바 부인은 정말로 겁에 질린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말끝마다 정말 큰일을 났어요, 큰일이라고 덧붙였는데 꼭 이전에 그녀에게 일어났던 일은 전부 다 큰일이 아니었다는 투였다. 알로샤는 그녀의 말을 듣는 것이 큰 고역이었다. 그녀에게 자기가 겪은 이 모든 일을 얘기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첫마디부터 그를 가로막았다. 말을 들어줄 겨를이 없다면서 리즈 방에 가서 거기서 자기를 기다려달라고 부탁했다. 리즈가 말이죠, 친애하는 알렉세이 펴드로비치 라고 그녀는 그의 귓말로 그에게 속삭였다. 리즈가 방금 나를 이상하게 놀랬지만 참 한편으론 감동도 주었기 때문에 나는 내심 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할 참이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떠나자마자 얘는 어제 그리고 오늘 당신을 놀려준 것을 진정으로 뉘우치기 시작했어요. 사실 놀려준 것이 아니라 장난을 좀 쳤을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거의 눈물을 흘릴 정도로 진지하게 뉘우쳐서 나도 놀랐지 뭐예요. 나를 그렇게 놀렸을 땐 전에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뉘우친 적은 없었어요. 줄곧 장난스럽게 얼버무렸다니까요. 그나저나 얘는 시시각각 나를 놀려댔답니다. 하지만 보세요. 이젠 얘가 진지하게 나오죠. 이제 모든 것이 진지해졌어요. 얘는 당신의 견해를 굉장히 존중한답니다. 알렉세이 펴드로비치. 그러니 되도록이면 얘에게 화도 내지 마시고 불만도 갖지 말아주세요. 나도 얘를 그저 곱게 봐주고 있답니다. 워낙 똑똑한 애니까요. 안 그런가요? 얘는 방금 당신이 소꿉친구, 그것도 나의 가장 진정한 소꿉친구라고 말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가장 진정한 친구인데 그럼 나는 뭔가? 이 점에 관해서라면 애는 굉장히 진지한 감정들, 심지어 추억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 어구들과 단어들인데 가장 예기치 못한 이 단어들은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순간에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소나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집 정원에는 소나무가 한 그릇 있었는데 아니 지금도 있을 테니까 구태여 과거형을 쓸 필요가 없겠군요. 소나무는 사람이 아니라서 오랫동안 변하지 않잖아요. 알렉세이 펴드로비치. 엄마, 나는 이 소나무를 꿈에서 본 것처럼 기억해요 라고 말했는데 그러니까 소나무를 꿈에서 본 것처럼 이라고 했는데 아니 얘는 어떻게 좀 다르게 그러니까 복잡한 표현을 썼던 것 같아요. 소나무는 바보 같은 단어지만 그래도 얘가 이 단어와 관련해서 무언가 너무도 기발한 말을 했기 때문에 나로서는 도무지 그대로 옮길 수가 없군요. 이런 죄다 잊어먹었어요. 어떻든 그만 실례하겠어요.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미치기 일보 직전이에요. 아, 알렉세이 펴드로비치, 나는 평생 동안 2번이나 미친 적이 있어서 치료를 받았답니다. 어서 리즈에게 가보세요. 그에게 원기를 주세요. 그런 일이라면 당신은 언제든지 멋지게 해내실 수 있잖아요. 리즈. 그녀가 리즈의 방문 쪽으로 다가가면서 소리쳤다. 너가 그토록 모욕한 알렉세이 펴드로비치를 모셔왔다. 이분은 조금이라도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너의 대견스러운 생각에 놀라워하는구나. 고마워요 엄마, 어서 들어오세요. 알렉세이 펴드로비치. 알로샤는 안으로 들어갔다. 리즈는 왠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얼굴을 확 붉혔다. 무언가 부끄러워하는 눈치였고 이럴 때면 늘 그렇듯 아주 빨리 전혀 상관없는 딴 얘기를 꺼냈는데 꼭 이 순간 그녀의 유일한 관심사는 이딴 일이라는 태도였다. 엄마가 방금 느닷없이 나한테 얘기를 전해주었어요. 알렉세이 펴드로비치. 그 200루블과 당신이 떨어지기로 했던 그 부탁,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장교에게 가달라는 부탁과 그리고 그가 얼마나 큰 모욕을 당했는지에 대한 그 무서운 일도 전부 이야기해 주었고
비록 우리 엄마는 이야기를 하는 솜씨가 아주 서툴러서 정신없이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마구 건너뛰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얘기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그나저나 그래 그 돈은 전해주셨나요? 그리고 그 불행한 사람은 지금 어떤가요? 그러니까 그게 말입니다. 전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얘기하자면 길어요. 알로샤는 알로샤대로 돈을 주지 못한 것이 그 무엇보다도 마음에 걸린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리즈는 그가 자꾸 엉뚱한 쪽을 쳐다보는 것이 아무래도 그 역시 딴 얘기를 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금세 알아챌 수 있었다. 하지만 알로샤는 탁자에 살짝 걸터앉아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일단 말을 꺼내자 당혹스러운 기색은 완전히 사라지고 오히려 리즈의 주의를 집중시켰다. 말을 할 때 그에게는 조금 전에 일이 남긴 강렬한 감정과 굉장한 인상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있었기 때문에 훌륭하고 조리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 그는 옛날 모스크바에 있을 때, 그러니까 리즈가 아직 어렸을 때도 그녀를 찾아와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나 자기가 읽은 것이나 자기가 겪은 어린 시절의 추억 등을 즐겨 이야기해주곤 했다. 때론 둘이 함께 몽상의 나래를 펼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어보기도 했는데 대부분이 다 즐겁고 웃긴 것들이었다. 지금 그들은 둘 다 갑자기 2년 전쯤의 모스크바 시절로 돌아간 듯 했다. 리즈는 그 이야기에 굉장히 감동했다. 알로샤가 열렬한 감정을 실어 그녀 앞에 인류 세칙가의 형상을 생생하게 그려주었기 때문이었다. 이 불행한 사람이 돈을 짓밟은 장면을 아주 자세히 다 얘기해 주자 리즈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두 손을 탁 치며 소리쳤다. 그러니까 결국 돈을 전해주지 못했고 그러니까 그냥 달려가게 내버려 뒀군요. 맙소사 직접 뒤쫓아가서 붙잡지 그랬어요? 아니요 리즈, 차라리 쫓아가지 않길 잘했습니다. 알로샤는 이렇게 말하고서 의자에서 일어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 듯 방을 이리저리 걸었다. 아니 잘했다니 뭘 잘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집 사람들은 빵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이 200루블은 어차피 그들 손에 들어갈 테니까요. 어쨌거나 그는 내일 이 돈을 받을 테니까요. 내일은 분명히 받을 겁니다. 알로샤는 생각에 잠겨 한 걸음 두 걸음 옮기면서 말했다. 보세요 리즈 하고 갑자기 그녀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말을 이어갔다. 내가 아까 한 가지 실수를 했는데 하지만 이 실수 때문에 일이 더 좋은 쪽으로 풀리게 됐습니다. 무슨 실수요? 그리고 왜 더 좋은 쪽으로 풀리게 됐다는 거죠? 왜냐면 말이죠. 이 사람은 겁이 많고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입니다. 산전 수준을 다 겪었지만 마음씨도 아주 착하지요. 나는 지금도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갑자기 화를 내며 돈을 짓밟았을까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분명히 바로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이 돈을 짓밟을 줄 몰랐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론 그때 그는 여러 가지로 화가 났던 것 같고 하긴 그런 처지라면 그럴 수밖에 없을 테죠. 첫째, 그는 내가 있는 데서 돈을 보고 너무 기뻐 날뛰었고 나한테 그걸 숨기지도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났던 겁니다. 설사 좀 기뻤더라도 그냥 적당한 선에 그치고 그것을 내비치지 않은 채로 다른 사람들처럼 돈을 받으면서 인상을 팍 쓰고 점잔을 뺐더라면 그냥 꾹 참고서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그는 진심으로 너무 기뻐했고 바로 이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났던 겁니다. 아 리즈, 그는 올바르고 착한 사람인데 이런 일에서는 바로 이것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아까 나한테 말할 때 그는 목소리를 줄곧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어서 허겁지겁 서둘러 말했고 줄곧 자그맣게 키득거리는 가 하면 이내 울기도 했고 맞아요. 너무 기쁜 나머지 울음을 터뜨렸고 자기 딸들 얘기를 했고 다른 도시에 가면 자기에게 일자리를 줄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자기 속내를 모두 털어놓자마자 갑자기 나한테 자기 속내를 죄다 보여줬다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제는 나를 증오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그는 가뜩이나 부끄러움을 몹시 잘 타는 가난한 사람에 속합니다. 무엇보다도 너무도 빨리 나를 자기 친구로 생각하여 너무도 빨리 내게 항복했다는 것 때문에 화가 난 겁니다. 나한테 달려들어 겁을 주었다가 돈을 보자마자 곧장 갑자기 나를 껴안게 된 거니까요. 나를 껴안았기 때문에 줄곧 두 손으로 나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로 자신의 이런 모습에서 정말로 굴욕감을 느꼈을 것이 틀림없고 나는 바로 그때 때마침 그 실수를 아주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어요. 내가 그만 느닷없이 다른 도시로 이사 가는데 돈이 부족하면 더 대줄 테고 심지어 필요한 만큼을 내 돈 중에 내줄 수 있다고 말해버렸거든요. 바로 이 말이 느닷없이 그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겁니다.
아니 너까지 나를 돕겠다고 난리야? 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리저, 모욕을 받은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은인인 양 굴면서 자기를 쳐다보기 시작하면 그보다 더 괴로운 건 없는 법인데,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나 자신도 자주 그런 걸 본 적이 있어요. 또 나 자신도 꼭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고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비록 그가 가장 마지막 순간까지 수표를 짓밟을 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런 예감은 있었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그랬을 테죠. 그랬기 때문에 황홀해할 정도로 기뻐했고 또 그 때문에 그런 예감이 들었던 것일 테죠. 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고약하게 됐지만 어쨌거나 일은 잘 풀릴 겁니다. 심지어 나는 일이 아주 잘 풀릴 거라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다는 건가요? 깜짝 놀라 알로샤를 쳐다보면서 리즈가 소리쳤다. 왜냐하면 리즈, 만약 그가 이 돈을 밟지 않고 그냥 챙겼더라면 집에 돌아가서 1시간도 지나기 전에 자신이 굴욕적인 짓을 저질렀다며 울음을 터뜨렸을 테니까요. 반드시 그렇게 됐을 테니까요. 그렇게 울고 나서는 아마 내일 날이 밝기가 무섭게 나한테 와서 나를 향해 수표를 집어던지고 아까처럼 짓밟았을 테죠. 하지만 지금 그는 굴러온 호박을 제 발로 찼다는 걸 알면서도 너무도 자랑스럽고 의기양양하게 떠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당장 내일이라도 그가 이 200루블을 받게 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긴 셈이죠. 왜냐하면 돈을 내동댕이 치고 짓밟음으로써 이미 자신의 명예는 충분히 입증한 것이니까요. 그렇게 돈을 짓밟을 땐 내가 내일 그 돈을 다시 자기한테 가져오리라는 건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에겐 이 돈이 정말 죽도록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록 지금은 자랑스럽겠지만 그럼에도 오늘이라도 당장 자기가 굴러온 호박을 걷어찼다는 생각을 할 겁니다. 밤에는 이 생각이 더 강렬해져서 꿈까지 꿀 것이고, 그러다 내일 아침이 되면 아마 나한테로 달려와 용서를 비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바로 그때 내가 나타나서 당신은 자긍심이 강한 사람이며 그것을 입증하셨으니 자, 이젠 그만 받으시고 우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바로 당장 받을 겁니다. 알로샤는 어떤 희열마저 느끼면서 그러면 바로 당장 받을 겁니다 라고 말했다. 리즈는 손뼉을 탁 쳤다. 아, 정말 그래요. 아, 나도 갑자기 완전히 이해가 되었어요. 어쩜 알로샤, 어떻게 이 모든 걸 알고 계세요? 이렇게 젊은 사람이 사람 마음속을 이렇게 잘 알고 있으니 나라면 그런 건 절대 생각도 못했을 텐데. 이제 중요한 것은 말이죠. 비록 그가 우리한테서 돈을 받았다고 해도 우리 모두와 대등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일입니다. 알로샤는 예의가 환희에 들떠 계속했다. 대등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한층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말이죠. 한층 더 높은 지위라니 멋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나저나 어서 계속해 보세요. 그러니까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 한층 더 높은 지위라는 표현 말이죠. 하지만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럼요. 물론 아무것도 아니고 말고요. 미안하지만 알로샤,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당신을 거의 존경하지 않았는데, 다시 말해서 존경은 했지만 그건 대등한 지위에서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한층 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으로서 당신을 존경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장난한다고 화를 내지는 말아요. 그녀가 곧 강렬한 감정을 담아 말을 받았다. 나는 웃기고 어리지만 당신은 들어보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그러니까 당신의, 아니 우리라고 하는 게 더 맞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판단을 그러는 와중에 은근히 그 불행한 사람을 경멸하고 있는 건 아닐지,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양 지금 이렇게 그의 영혼을 해부하고 있으니 말이죠. 예? 지금 그가 10중 8구 돈을 받을 거라고 단정 지었잖아요. 예? 천만에요, 리저. 경멸이라뇨? 이미 이런 질문이 나올 것을 예상했다는 듯 알로샤가 확고한 어조로 대답했다. 여기로 오면서 이미 나는 그걸 생각했습니다. 우리 자신이 그와 똑같은데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그와 똑같은데 경멸이라뇨. 생각을 좀 해보십시오. 정말로 우리와 똑같거든요. 더 나을 게 없습니다. 더 나은 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의 처지라면 어쨌거나 다 똑같았을 테죠. 리저,
당신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나는 나 자신이 많은 점에서 참 옹졸한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옹졸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아주 섬세한 마음의 소유자죠. 그러니까 리저, 여기에 그에 대한 경멸이 개입됐을 리는 절대로 없습니다. 리저, 나의 장모님께서 한 번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어린아이처럼 끊임없이 돌봐주어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의 환자 돌보듯 그렇게 돌봐주어야 된다고. 알렉사이 표도로비치, 어쩜 정말 그래요. 우리 사람들을 환자 돌보듯 그렇게 돌봐주도록 해요. 그럽시다 리저. 나는 그럴 준비가 됐지만 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이따금씩 너무 참을성이 없을 때도 있고 또 이따금씩은 사리 판단이 흐려질 때가 있거든요. 하지만 당신은 전혀 다릅니다. 아이, 그럴 리가요. 알렉사이 표도로비치, 난 너무 행복해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하다니 참 좋군요, 리저.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당신은 깜짝 놀랄 만큼 좋은 사람이지만 가끔은 꼭 학자연 하는 데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가만 보면 절대로 학자연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저쪽 문 옆으로 가서 좀 봐주세요. 문을 살짝 열고서 엄마가 엿듣지는 않는지 봐달라고요. 갑자기 리즈가 어쩐지 신경질적이고 다급하게 속삭였다. 알로시아는 가서 문을 살짝 열어본데 아무도 엿듣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리로 가까이 오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리드가 점점 더 새빨개지면서 계속했다. 당신 손 좀 주세요. 예, 그렇게요. 들어보세요. 나는 당신한테 커다란 고백을 해야겠어요. 어제 그 편지요, 장난이 아니라 진지하게 쓴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그녀는 한 손으로 자신의 눈을 가렸다. 이런 걸 고백하는 것이 그녀로서는 아주 부끄럽다는 것이 훤히 보였다. 갑자기 그녀는 그의 손을 잡더니 3번에 걸쳐 저돌적으로 입을 맞추었다. 아, 리저, 그거 봐요. 정말 멋지군요. 알로시아가 기뻐하면서 소리쳤다. 아닌 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진지한 마음으로 그 편지를 썼다는 걸 정말로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확신이라뇨. 어쩜 정말. 그녀는 갑자기 그의 손을 자기 손에서 떼냈지만 그래도 완전히 놓지는 않은 채 얼굴을 홍당무처럼 붉히면서 행복하게 생글생글 웃고 있었다. 내가 손에 입을 맞추었더니 그 사람 겨우 한다는 말이 정말 멋지군요 라니. 하지만 그녀가 알로샤를 책망한 건 온당치 못했다. 알로샤도 또한 대단히 당혹스러워했으니 말이다. 나는 언제나 당신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지만 리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도 역시 얼굴을 붉히면서 간신히 이렇게 중얼거렸다. 알로샤, 있잖아요. 당신은 냉정하고 뻔뻔스러운 데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정말 나를 떡하니 자기 신부감으로 골라놓고서 마음을 놓고 있으니 말이죠. 내가 진지한 마음으로 편지를 썼노라고 진작부터 확신하고 있었다니. 세상에 정말 뻔뻔스러운 짓이 아닌가요? 정말로. 아니, 내가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렇게 나쁜 건가요? 알로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아이, 알로샤, 오히려 그건 너무나 좋은 일이에요. 리즈는 행복에 겨운 부드러운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알로샤는 줄곧 자신의 손을 그녀의 손에 내박힌 채 서 있었다. 갑자기 그는 몸을 숙이고 곧장 그녀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건 또 뭐예요? 왜 이래요? 리즈가 소리쳤다. 알로샤는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렸다. 저기 혹시 잘못했다면 미안합니다. 내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저질렀나 보군요. 나들은 냉정하다고 말해서 손을 잡고 입맞춤을 한 건데 영 바보같이 떼고 말았군요. 리즈는 웃기 시작하더니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게다가 그런 옷을 입고서 한참 웃던 그녀 입에서 이런 소리가 튀어나왔지만 갑자기 그녀는 웃음을 멈추고 잠옷 심각하다 못해 움켜쥐었다. 자, 알로샤, 우리 입맞춤이라면 좀 더 기다려요. 우리는 아직 둘 다 이런 건 할 줄 모르고 또 앞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야 되니까요. 그녀는 갑자기 이런 결론을 내렸다. 차라리 당신같이 똑똑하고 사려 깊고 형안이 있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나 같은 바보를 병든 멍청이를 선택한 건지나 말해주세요. 아, 알로샤, 나 행복해 죽겠어요. 나는 당신에겐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거든요. 잠깐만요, 리저. 나는 조만간 수도원에서 아주 나올 겁니다. 속세로 나오면 결혼을 해야 합니다. 이건 나도 알고 있어요.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명하셨거든요. 그런데 당신보다 더 좋은 사람을 어디에 구하겠으며 또 당신이 아니라면 누가 나를 데려가겠습니까? 나는 이미 이 점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 당신은 나를 아주 어린 시절부터 알고 있으며 둘째, 당신에게 내가 갖지 못한 능력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더 명랑한 영혼을 지녔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당신이 나보다 더 순수하다는 것인데 나는 많은 것, 아주 많은 것을 겪었거든요. 당신은 모르고 있어요. 어쨌거나 나도 까라마조프가 아닙니까? 당신이 곧잘 사람들을 비웃고 놀리는 것이 뭐가 어때서요? 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오히려 비웃어 주세요. 나는 그쪽이 더 기쁩니다. 그런데 당신은 어린 소녀처럼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순교자나 할 수 있을 법한 생각을 하고 있죠. 순교자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그래요, 리즈. 바로 조금 전에 당신은 이 불행한 사람의 영혼을 이렇게 분석하는 와중에 우리가 은근히 이 사람을 경멸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물었죠? 이런 질문은 순교자나 던질 수 있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걸 어떻게 표현할 재간은 없지만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사람은 그 자신이 이미 고통받을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안락의자에 앉아있으면서 필경, 당신은 지금도 많은 것에 대해 생각을 거듭했겠죠. 알로샤, 손을 좀 저어봐요. 아니 왜 손을 움츠리는 거예요? 리즈는 너무 행복에 겨워 어쩐지 힘이 빠지고 기어들어가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있잖아요 알로샤. 수도원에서 나오면 어떤 옷을 입으실 거예요? 웃지도 말고 화내지도 말아요. 이거 나한테는 아주 중대한 문제니까요. 옷에 대해서라면 리즈 아직 생각도 해보지 않았지만 당신이 원하는 것을 입도록 하죠. 나는 당신이 짙은 푸른색의 벨벳 재킷에 하얀 피켓 조끼를 입고 털이 많은 회색빛의 부드러운 모자를 썼으면 해요. 그런데요, 아까 내가 어제의 편지는 장난이었다고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했을 때 당신은 정말 그렇게 믿으셨나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정말 참을 수 없는 사람, 구제불능이야. 아시다시피 나는 당신이 나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당신의 말을 믿는 척 했던 건데 그래야 당신 마음이 좀 더 편할 것 같았어요. 그건 더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쁘기도 하고 제일 좋기도 하네요, 알로샤.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서 죽겠어요. 아까 당신이 왔을 때 나는 점을 치고 있었어요. 즉, 그 사람에게 어제의 편지를 내놓으라고 하자. 만약 그가 군말 없이 편지를 꺼내어 준다면 언제든지 능히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는 나를 전혀 사랑하지 않을 뿐더러 숫자에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저 멍청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었던 것이고 나는 망한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편지를 성방에 두고 왔고 이 때문에 나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사실 내가 그 편지를 돌려달라고 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그러니까 편지를 내놓지 않기 위해 일부러 두고 온 건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나요? 정말로 그렇죠? 저런 리저 절대 아닙니다. 편지는 지금도 나한테 있고 아까부터 쭉 여기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었어요. 자 여기요. 알로샤는 웃으면서 편지를 꺼내더니 멀리서 그녀에게 보여주었다. 단 앞으로도 이건 당신한테 내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내 손에 들린 채로 보시죠. 뭐라고요? 그럼 아까는 거짓말을 한 건가요? 수도사인 당신이 거짓말을 했다고요? 거짓말을 한 셈이죠. 알로샤도 웃었다. 당신한테 편지를 내주기 싫어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건 내게 아주 소중한 거니까요. 그가 갑자기 강렬한 감정을 담아 다시금 얼굴을 붉히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영원토록 그럴 테니까 나는 이걸 아무에게도 절대 내주지 않을 겁니다. 리즈는 환희에 가득 차 그를 바라보았다. 알로샤, 그녀가 다시금 속삭였다. 문 곁에서 좀 살펴보세요. 혹시 엄마가 엿듣고 있진 않나요? 알았어요, 리즈. 살펴보긴 하겠지만 다만 보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예? 왜 당신의 어머니가 이런 저열한 짓을 할 거라고 의심해야 합니까? 저열한 짓이라뇨? 뭐가 저열하다는 거예요? 엄마가 문 뒤에서 엿듣는 거 말이죠. 그건 저열한 짓이 아니라 엄마의 권리예요. 리즈가 발끈했다. 분명히 알아두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내가 엄마가 되고 나한테 나와 같은 딸이 생긴다면 나는 반드시 딸의 말을 엿들을 거예요. 정말로요, 리즈? 그건 좋지 않은 일인데요. 아이 맙소사, 아니 뭐가 저열하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모든 보통 세상 얘기를 엿듣는다면 그건 비열한 일이지만 지금 친딸이 젊은 사람과 단둘이 방에 들어앉아 있는데 있잖아요, 알로샤. 결혼식을 올리기가 무섭게 나는 당신도 감시할 거라는 점 꼭 알아두고 당신의 편지를 전부 다 뜯어서 읽어볼 거라는 것도 알아둬요. 이 점 미리부터 단단히 알아두세요. 예, 그렇다면 물론이라고 알로샤가 웅얼거렸다. 다만 그건 좋지 않은 일인데. 아이, 그럼 경멸스럽단 말인가요, 알로샤? 이봐요. 우리 처음부터 싸우지는 말도록 해요.
차라리 당신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는 편이 낫잖아요. 물론 엿듣는 건 아주 고약한 일이지만, 그리고 물론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지만 단 그럼에도 나는 엿들을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시죠. 나한테 엿볼거리라고는 전혀 없을 테지만. 알로샤가 웃기 시작했다. 알로샤, 나한테 복종할 건가요? 이것도 미리 정해야 해요. 아주 기꺼이 리저.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죠. 단 가장 주된 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약 가장 주된 일로 당신과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때는 어떻든 나는 의무가 명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건 그래야죠. 그뿐인가요? 가장 주된 일에 있어서는 오히려 나도 당신에게 복종할 준비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서 당신에게 양보할 테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당신에게 맹세하겠어요. 모든 일에 있어서 평생 동안 이라고 리즈가 열정적으로 소리쳤다. 그것도 행복을 느끼면서 말이죠. 더욱이 맹세코 나는 절대로 당신의 말을 엿듣지 않을 것이고 절대로 단 한 번도 단 한 통도 당신의 편지를 몰래 읽지 않을 거예요. 당신은 옳고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요. 엿듣고 싶어 죽을 지경이 되더라도 나는 이건 안 봐도 뻔하지만 그래도 나는 그러지 않겠어요. 당신이 이걸 점잖지 못한 일로 생각하시니까요. 이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들어보세요, 알렉세이 표도로비치. 최근 내내 어제도 오늘도 왜 이리 슬퍼하시는 거죠? 당신에게 이런저런 번잡하고 괴로운 일들이 있다는 건 알지만 그것 말고도 특별히 무슨 슬픈 일이 있다는 게 훤히 보이는데 아마 비밀스러운 일이겠죠, 예? 그래요, 리저. 비밀스러운 겁니다. 알로샤가 슬프게 말했다. 그걸 알아챈 걸 보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왜 그리 슬픈 거죠? 무슨 일이냐고요? 말해줄 수 없나요? 다소곳하게 애원하듯 리저가 말했다. 나중에 말씀드리죠, 리저. 나중에 말이죠. 알로샤가 곤혹스러워했다. 지금은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 자신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군요. 알고 있어요. 그것 말고도 형들과 아버지로 인해 괴로워하는 거죠? 맞아요. 형들 일도 있죠. 마치 깊은 생각에 잠긴 양 알로샤가 말했다. 난 당신의 형 이반 표도로비치가 마음에 안 들어요, 알로샤. 갑자기 리즈가 한마디 했다. 알로샤는 다소 놀라면서 이 말을 새겨들었지만 그것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형들은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가 말을 계속했다. 아버지도요. 자기 자신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까지도 파멸의 길로 몰아넣고 있어요. 여기에는 얼마 전에 파이시 신부님이 표현하신 대로 카라마초프적인 대지의 힘, 대지의 광복하고 다듬어지지 않는 힘이 도사리고 있어요. 이 힘 위에서 하나님의 정기조차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그건 나도 모르겠군요. 내가 알고 있는 건 나 자신도 카라마초프라는 것 뿐입니다. 나는 수도사인 거죠? 수도사가 맞는 거죠, 리저? 당신이 방금 어쩌다 보니까 내가 수도사라는 말을 했는데, 그죠? 예, 그런 말을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지도 모릅니다. 믿지 않는다고요, 당신이요? 리즈는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알로시아는 이것에 대해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너무도 느닷없이 이 말 속에는 너무나 신비스럽고 너무도 주관적인 무언가가 들어있었으며 그것은 어쩌면 그 자신도 분명히 알 수 없는 것이지만 틀림없이 오래전부터 그를 괴롭혀 온 듯 했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차치하고라도 바로 지금 나의 벗이 떠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분이 이 땅을 버리려 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그분에게 매여 있는지, 내가 그분과 정신적으로 얼마나 굳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당신이 알아준다면, 자, 이제 나는 혼자 남게 될 겁니다. 당신을 찾아오겠습니다, 리저. 앞으로는 함께 합시다. 그래요. 함께요. 지금부터 평생 동안 언제나 함께 하는 거예요. 있잖아요. 나한테 입을 맞추어줘요. 허락하겠어요. 알로샤는 그녀에게 입을 맞추었다. 자, 이제 가보세요. 그리스도가 당신과 함께 하시길. 아직 그분이 살아계실 때 어서 빨리 가보세요. 보아하니 내가 당신을 잔혹할 정도로 오랫동안 잡아두었군요. 오늘 나는 그분과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알로샤, 우리는 행복할 거예요. 행복할 테죠. 그렇죠? 그럴 테죠, 리저. 리저의 방을 나서면서 알로샤는 호홀라코바 부인에겐 들르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하여 작별 인사도 하지 않고 곧장 집에서 나올 참이었다. 하지만 문을 열고 계단으로 나오자마자 어디서인지 호홀라코바 부인이 그 앞에 떡하니 나타났다. 그녀의 첫마디를 듣자
알로샤는 곧 그녀가 여기서 일부러 자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알렉세이 펴도로비치,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이건 철부지 아이들의 말장난 같은 헛소리라고요. 당신이 무슨 허튼 꿈을 꾸지 말았으면 해요. 어리석고도 허튼 꿈이라고요. 그녀가 그에게로 달려들었다. 단, 그녀에겐 그런 말씀을 삼가 주십시오. 알로샤가 말했다. 그런 말을 했다간 그녀는 몹시 흥분할 테고 그러면 지금 그녀의 건강에도 해로울 테니까요. 현명한 젊은이의 현명한 말로 듣겠어요? 당신이 지금 그의 말에 동의한 것은 그 애가 아픈 몸이란 것을 동정해서 그러니까 구태여 반박을 했다가 그 애를 화나게 할까봐 그랬던 거라고 생각해도 될까요? 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전적으로 진지한 마음으로 그녀와 이야기한 겁니다. 알로샤가 확고한 의조로 단언했다. 이 경우 진지함이란 가능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며 첫째, 나는 지금부터 당신을 절대 우리 집에 들이지 않을 것이고 둘째, 나는 그 애를 데리고 떠날 것이니 이 점 꼭 알아두세요. 아니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라고 알로샤가 말했다. 이건 아주 급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1년 반은 좋게 기다려야 될 텐데요. 알렉세이 펴도로비치, 물론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 그 1년 반 동안 당신은 그 애와 1000번은 더 싸우고 더 헤어지고 하겠죠. 하지만 나는 너무 불행해요. 너무 불행하다고요. 이 모든 것이 하찮은 일이라고 쳐도 나는 한 방 먹어버렸어요. 지금 나는 마지막 장의 파무소퍼이고 당신은 차츠키, 그 애는 소피아 같아요. 이 부분은 그리보예토프의 희곡 지혜의 슬픔에 나오는 인물들이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계단으로 달려왔어요. 한데 저 연극에서도 모든 숙명적인 일은 계단에서 일어나잖아요. 나는 모든 얘기를 들었고 제대로 서 있지도 못할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간밤의 끔찍한 일들이며 최근의 가전 히스테리의 원인이 바로 그거였다니. 딸내미가 사랑에 빠지면 음미에겐 죽음이 찾아온다더니 영판 관 속에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니까요. 자,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애가 당신에게 쓴 편지란 도대체 뭐예요? 지금 당장 나한테 보여주세요. 아니요, 안 됩니다. 까체리나 이바노보나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나 말씀해 주시지요. 꼭 알아야겠습니다. 여전히 미망에 들듯 누워있어요. 아직도 정신이 들지 않은 거죠. 그녀의 이모들은 여기 와서 그저 한숨만 내쉬며 그 앞에서 거들먹거리고 있고 케르첸 슈투베도 오긴 왔는데 워낙 경악을 하는 바람에 그를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통 알 수가 없어서 심지어 의사를 부르러 사람을 보낼까 싶었다니까요. 그러다가 그를 내 마차에 태워 돌려보냈어요. 이런 차에 갑자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신이 그 편지로 속을 썩이고 있으니 사실 이 모든 것은 아직 1년 반 뒤의 일이긴 하죠. 그럼에도 모든 위대하고 성스러운 것의 이름으로 지금 세상을 떠나시려는 당신의 장로님의 이름으로 그 편지를 나한테 보여주세요. 알렉사이 펴도로비치. 나는 그의 의미잖아요. 원하신다면 편지를 손가락으로 잡고 계시고 나는 그렇게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편지를 읽겠어요. 안 됩니다.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카체리나 오시포브나. 설사 그녀가 허락한다고 해도 보여주지 않겠어요. 저는 내일 오겠습니다. 원하신다면 그때보다 더 많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지만 지금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그러고서 알료사는 계단을 내려가서 거리로 달려갔다. 2. 기타를 든 스메르자코프. 아닌 게 아니라 그는 정말로 시간이 없었다. 리즈와 작별 인사를 나눌 때부터 그의 머릿속에서는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다. 그 생각이란 다름 아니라 지금 그를 피하려고 드는 것이 분명한 드미트리 형을 어떻게 하면 가장 교묘하게 붙잡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벌써 오후 2시를 넘었으니 이런 시각은 아니었다. 알로샤의 몸과 마음은 수도원의 사경을 헤매고 계신 위대하신 분으로 달려가고 있었지만 드미트리 형을 만나야겠다는 욕구가 모든 것을 압도해버렸다. 알로시아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파국이 기필코 일어나고야 말 것이라는 확신이 시시각각 커지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 파국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이 순간 그는 형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가는 그 자신도 분명히 규정 지을 수 없을 테였다.
나의 은인이 나 없이 돌아가신다 해도 최소한 내가 구해줄 수 있었음에도 구해주지 않고 그냥 지나쳐 서둘러 자기 집으로 갔다는 것 때문에 평생 스스로를 책망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분의 위대한 말씀을 따르는 것이리라. 그의 계획은 드미트리 형을 불시에 붙잡는 것이었는데 바로 이런 식으로였다. 즉 어제처럼 그 울타리를 넘어서 정원으로 들어가서는 바로 그 정자에 앉아있는 것이다. 만약 형이 거기 없다면 하고서 알로샤는 생각했다. 포마에게도 여주인들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저녁까지라도 정자에 몸을 숨긴 채 기다리는 것이다. 만약 그때처럼 그루셴카가 올까 싶어 망을 보고 있다면 반드시 정자로 올 테니까. 알로샤는 계획의 세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생각을 해놓지 못했지만 오늘 중으로 수도원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지라도 꼭 그렇게 하리라고 결심했던 것이다. 모든 일이 무슨 해방도 없이 잘 되어갔다.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담장을 넘었고 몰래 정자로 잠입했던 것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들키지 말았으면 싶었다. 여주인도 포마도 형의 편을 들어 그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노릇이니 그렇다면 알로샤를 정원 안으로 들여보내주지 않거나 형에게 그를 찾느라고 수소문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시에 알려줄 수도 있으니 말이다. 정자에는 아무도 없었다. 알로샤는 어제 앉았던 자리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다. 정자를 둘러보니 어제보다 더 많이 낡아 보이다 못해 이번에는 숫제 무슨 고물 같기만 했다. 하지만 날씨는 어제 못지않게 청명했다. 푸른색 탁자에는 필경 어제 마신 꼬냑장 때문에 생긴 듯한 조그마한 동그라미가 찍혀 있었다. 지루하게 사람을 기다릴 때면 늘 그렇듯 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부질없는 생각들이 그의 머릿속에서 신압으로 떠올랐다. 예를 들면 지금 이곳으로 와서 왜 하필이면 어제 앉았던 바로 이 자리에 앉은 걸까? 왜 다른 곳에 앉지 않았을까? 하는 따위의 생각이었다. 그러다가 결국 그는 아주 슬퍼졌는데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안하다는 느낌 때문에 슬퍼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앉아있은 지 15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어딘가 아주 가까운 곳에서 기타를 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의 자리에서 기껏해야 20걸음쯤 떨어졌을 법한 곳 어디 덤불숲에 원래 사람들이 앉아있었거나 지금 막 누군가가 와서 자리를 잡은 듯 했다. 알로샤는 어제 형과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정자를 떠나갈 때 담장의 왼쪽 옆 덤불 숲 사이로 형 앞에 나지막한 초록색 낡은 벤치가 있었던 것을 보았던 것이 아니 그것이 언뜻 어렁거렸던 것이 갑자기 기억났다. 그러나 손님들은 지금 그곳에 자리를 잡은 거였다. 한데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남자 목소리 하나가 갑자기 기타로 반주를 넣으면서 갑자기 달짝지근한 가성으로 노래 한 소절을 부르기 시작했다. 노래 가사가 나오네요. 억누를 길 없는 힘으로 이 몸은 사랑하는 힘을 받드노라. 주님 부디 어여삐 여겨주소서. 그녀와 나를 그녀와 나를 그녀와 나를. 목소리가 멎었다. 테너 소리도 가히 머슴다웠고 노래의 기고를 부리는 꼴도 머슴다웠다. 그러자 이번엔 또 다른 목소리, 그것도 여성의 목소리가 갑자기 꼭 겁을 집어먹은 듯 하지만 그래도 어지간히 새침을 떨면서 부드럽게 말했다. 왜 이리 오랫동안 우리 집에 발길이 뜸하신 거죠? 파벨 표도로비치, 우리를 업신여기시는 건가요? 전혀 아닙니다. 남자 목소리는 이렇게 대답했는데 예의 바르긴 했지만 그 무엇보다도 집요하고 확고한 위험을 과시하고 있었다. 보아하니 남자가 우위에 있고 여자가 비위를 맞추어 주는 듯 했다. 저 남자는 저건 스메르자코프인 것 같군 이라고 알로샤는 생각했다. 최소한 목소리를 들어보니 그렇고 그리고 저 여자 쪽은 여기 이 집의 여주인 딸이 분명해. 모스코브에서 왔다던 긴 치맛자락을 질질 끌고 다니고 마르파 이그나치 예버나를 찾아와 수프를 달라고 한다던. 난 시라면 뭐든 죽도록 좋아요. 제대로 지어진 것이라면요. 여자의 목소리가 말을 계속했다. 아니 왜 계속하지 않는 거죠? 목소리가 다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황제의 왕관, 내 사랑하는 님이 건강하길 주님 어여삐 여겨주소서. 그녀와 나를 그녀와 나를 그녀와 나를. 지난번 시가 훨씬 더 좋았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지적했다. 그땐 왕관 부분에서 내 사랑하는 아가씨가 건강하길 이라고 불렀잖아요. 시라는 건 헛소리입니다. 스메르자코프가 딱 잘라 말했다.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시라면 죽도록 좋아요. 시란 그냥 시일 뿐이고 그야말로 헛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직접 생각을 좀 해보시죠. 아니 세상에 누가 운율을 넣어서 말합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다못해 당국의 명령이라도 있어서 우리가 모두 운율을 넣어 말하게 된다면 우리가 뭘 제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라는 건 영 쓸모가 없는 겁니다. 마리아 콘트라치에브나. 어쩌면 당신은 모든 것에 대해 이렇게 똑똑하실까? 어떻게 이렇게 만물박사가 되셨대요? 여자 목소리는 점점 더 아양을 떨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내 팔자가 이렇지만 않았더라면 이보다 더한 것도 할 수 있을 테고 또 이보다 더한 것도 알았을 겁니다. 아비도 없이 스메르자시아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나를 야비한 놈이라고 말하는 작자에겐 당장 결투 신청을 해서 권총으로 쏴 죽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모스크바에서도 내 눈에다 대고 버젓이 이런 소리를 하는 놈들이 있더군요. 그레고리 바실리에비치 덕분에 이곳 소문이 거기까지 퍼져나간 탓이죠. 그레고리 바실리에비치는 내가 나 자신의 출생을 저주한다고 야단치면서 네 놈은 네 어미의 자궁을 찢은 놈이야 라고 합니다. 자궁이고 뭐고 간에 나는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도록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장터에서 쑥쑥대는 거 물론이고 당신의 어머니도 나한테 달려와 참으로 주책 없게도 그 여자는 머리에 새둥지를 이고 다녔다느니 키는 고작해야 이 아르센 남짓했다느니 주절대더군요. 아니 그냥 남짓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냥 남짓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런 말을 할 때는 눈물이 날 것만 같지만 이거야말로 말하자면 농사꾼의 눈물, 농사꾼의 감정이 아니겠습니까? 러시아의 농사꾼이 교육받은 양반애들한테 무슨 나쁜 감정을 품을 수나 있습니까? 일자무식인 놈은 무슨 감정도 품을 수 없는 거지요.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남짓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벽에다 내 몸을 내동댕이 치고 싶었어요. 나는 러시아 전체를 정오합니다. 마리아 콘트라치예브나. 당신이 군대에서 사관 후봉생이나 젊은 경기병이었다면 그런 말을 하기는 그냥 장금을 빼들고 러시아 전체를 지키려 했을 거예요. 나는 경비병이 될 마음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마리아 콘드라치예브나 오히려 모든 병사들을 없애버리고 싶군요. 그럼 적들이 쳐들어오면 도대체 우리를 누가 지켜주죠? 지켜주고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12년 현재 프랑스 황제의 아버지 되는 나폴레옹 1세가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쳐들어왔는데 이 부분은 톨스토이의 전쟁의 평화 배경이 된 그 1812년 나폴레옹 전쟁을 말하는데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은 루이 나폴레옹 3세입니다. 그 아버지가 아니라 숙부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그때 그 프랑스인들이 우리를 정복했더라면 좋았을 뻔했어요. 현명한 국가가 극히 멍청한 국가를 정복해서 자기 나라로 합병해 버렸어야 했단 말이죠. 그랬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아니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더 낫단 말인가요? 나는 우리 멋쟁이를 영국 청년 3명과도 절대 바꾸지 않을 거예요. 마리아 콘드라치예브나가 상냥하게 말했는데 이 순간 이런 말을 하면서 필경 피로에 겨운 듯 나른한 눈길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누가 누구를 숭배하느냐는 자기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꼭 외국인, 그것도 가장 귀족적인 외국인 같아요. 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이 말을 당신한테 하는 거예요. 정 그렇게 알고 싶으시다면 방탕에 있어서는 그쪽 사람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죄다 악당인 것 똑같은데 그쪽 비열함은 윤이나는 구두를 신고 다니지만 우리 쪽 비열함은 워낙 빈곤에 전 나머지 악취를 풍기면서도 그걸 무슨 고약한 일이라고는 생각지도 않아요. 어제 표드로 파블로비치가 말 한 번 제대로 했듯 러시아 놈들은 쥐어 패야 해요. 비록 그 사람이나 그 자식들이나 죄다 미친 작자들이지만. 이반 표드로비치라면 당신도 존경한다고 말할 때는 언제고? 그분은 나를 두고 악취나는 머슴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내가 무슨 반역이라도 서슴지 않을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건 그분의 착각입니다. 내 호주머니 안에 그만한 돈이 있었더라면 나는 오래전부터 여기 있지도 않았을 테니까요. 드미트리 표드로비치는 그 행실이나 머리 또 그 빈털터리 신세로 보아 어느 머슴보다도 나을 게 없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위인이지만 그래도 모든 사람에게서 존경을 받아요. 나야 뭐 한낱 부엌대기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운만 좀 따라준다면 모스크바의 페트로프카 거리에다가 카페를 겸한 레스토랑을 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전문적인 요리법을 알고 있는데 반해 모스크바에서는 외국인을 제외하면 그 누구도 전문적인 요리를 내놓을 수 없거든요. 드미트리 표도로비치는 빈털터리 신세지만
그가 어디 내놓으라 하는 백작의 아들에게 결투라도 신청한다면 상대방은 당장 응해줄 텐데 도대체 그 양반이 나보다 나은 게 뭡니까? 사실 나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멍청한 양반이잖아요. 아무 쓸모도 없는 일을 하느라 얼마나 많은 돈을 날려버렸는지 원. 내 생각에 결투라는 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마리아 콘드라치예브나가 한마디 했다. 아니 왜요? 너무 무서우면서도 용맹스럽잖아요. 특히 젊은 장교들이 어떤 여자 때문에 총에 군총을 들고 서로서로에게 겨누고 쏜다면 더더욱. 그야말로 장관이겠죠. 아, 여자들도 구경을 시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보고 싶어 미치겠어요. 내가 총을 겨누고 있을 때야 좋지. 저쪽에서 내 낯짝을 겨누고 있다면 아주 더러운 기분일 테죠. 그때는 당장 그 자리에서 주랭랑을 치는 게 상책이죠. 마리아 콘드라치예브나. 그럼 당신은 정말로 주랭랑을 칠 건가요? 하지만 스메르자코파는 숫째 대답도 하지 않았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더니 다시금 기타 소리가 들려왔고 가슴으로 가득 찬 마지막 소절이 울려 퍼졌다. 아무리 안간힘을 써도 나는 결국 떠나게 되리라. 삶을 즐기면서 수도에서 살리라. 한탄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한탄하지 않으리라. 아예 한탄할 생각조차도 없노라. 바로 이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알로샤가 갑자기 재치기를 한 것이다. 벤치는 금세 잠잠해졌다. 알로샤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쪽으로 갔다. 과연 스메르자코파가 맞았는데 옷은 잔뜩 빼입은 데다가 머리는 포마드를 너무 많이 발라 거의 떡이 되다시피 했고 구두에는 윤이 반짝반짝 났다. 기타는 벤치 위에 놓여 있었다. 부인은 마리아 콘드라치예브나 여주인의 딸이 맞았다. 그녀가 입은 원피스는 밝은 푸른색에 치맛자락의 길이가 이 아르시는 좋게 될성 싶었다. 아직 젊고 예쁘장한 처녀였지만 얼굴이 너무 둥그랗고 완전히 죽은 깨투성이었다. 드미트리 형님이 곧 돌아오실까요? 알로샤가 가능한 한 침착하게 말했다. 스메르자코파는 천천히 벤치에서 일어섰다. 마리아 콘드라치예브나도 일어섰다. 제가 드미트리 표도로비치의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분을 지키는 사람이라도 된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스메르자코파는 또박또박 조용하면서도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나는 그냥 물어본 것뿐이요. 알고는 있어? 알로샤가 변명했다. 그분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또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요. 그런데 형님은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에게 알려주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나한테 말했어.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가 오면 알려주기로 약속도 했다던데. 스메르자코파는 태연스럽게 천천히 그에게로 시선을 던졌다. 그나저나 여기 대문에 글씨를 걸어 잠가놓은 지 벌써 1시간째인데 도로님은 지금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그가 알로샤를 뚫어져라 바라보면서 물었다. 골목길에서 담장을 넘어 곧바로 정자로 와서 이 점 용서해 주기 바라오. 그가 마리오 콘드라치예브나를 보며 말했다. 어서 빨리 형님을 만나야 하거든요. 아이, 어떻게 우리가 도로님께 화를 낼 수 있겠어요? 마리아 콘드라치예브나는 알로샤의 사과에 홀딱 반해선 말꼬리를 질질 끌며 말했다.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서도 곧잘 그런 식으로 정자를 떠나드시니까 저희도 모르는 새에 정자에 와 계시기도 하지요. 저는 지금 형님을 급하게 찾고 있었어요. 형님을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당신을 통해서 형님이 지금 어디 계신지를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형님에게서 아주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러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하지 않으세요? 마리아 콘드라치예브나가 웅얼거리듯 말했다. 저도 아는 사이라 이곳에 들어오곤 하지만 하고 스메르자코파가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분은 여기서도 주인나리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공세를 퍼부으면서 저를 무자비하게 몰아세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사정은 어떠냐, 누가 왔다 갔느냐, 혹시 나한테 달리 알려줄 건 없느냐 하고요. 심지어 2번이나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하셨습니다. 뭐? 죽여버리겠다고 했다고요? 알로샤가 놀랐다. 그분의 성격을 보면 그분께는 그런 것쯤은 아무것도 안 입죠. 도련님께서도 어제 보셨지 않습니까요? 만약 아그라페나 알렉산드로브나를 집안으로 들여보내 거기서 밤을 보내게 해준다면 니놈이 제일 먼저 죽을 줄 알라고 하십디다. 저는 그분이 너무 무섭습니다요. 더 큰 봉변을 당하지 않으려면 시내의 관청에 그분을 고소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실지 하나님도 모르신다니까요. 얼마 전에 절구통에 넣어 갈아버리겠다
라고 말했답니다. 마리아 콘드라치 예브나가 덧붙였다. 절구통 어쩌고 한 건 그냥 말뿐이고, 알로샤가 지적했다. 지금 형님을 만날 수 있다면 형님에게 그 얘기도 해볼 수 있을 텐데 말이죠. 지금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이런 겁니다. 스메르자코파는 갑자기 무슨 생각이라도 굳힌 듯 했다. 저는 이쪽과 잘 알고 지내는 이웃이라 이렇게 늘 이곳에 오곤 했는데 사실 제가 못 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렇고 이반 표도로비치께서 오늘날이 새자마자 저를 오제르나야 거리에 있는 그분의 집으로 보내셨는데 편지도 없이 그저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 함께 식사를 하고 싶으니 이곳 광장에 있는 술집으로 꼭 와달라는 말을 전하라는 것이었었죠. 그래서 가긴 갔는데 드미트리 표도로비치께서는 댁에 안 계셨고 시간은 이미 8시였습니다. 계셨는데 막 나가셨습니다 라고 하던데 이건 그분의 주인들 말 그대로입니다. 아무래도 꼭 그들끼리 서로 어떻게 입을 맞춘 듯한 눈치더군요. 이반 표도로비치께서 식사하러 집에 오시지도 않았고 표드로 파블로비치께서는 1시간 전에 혼자 식사를 끝내고 지금은 잠자리에 드신 걸 보면 어쩌면 그분은 지금 이 순간에 동생분인 이반 표도로비치와 함께 이 술집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발 부탁이니 그분께 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제가 알려줬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말아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저를 죽여버릴 테니까요. 그럼 이반 형님이 오늘 드미트리 형님을 술집으로 불렀단 말이에요? 알리샤가 재빨리 다시 물었다. 바로 그렇습죠. 광장에 있는 거라면 수도 말이요. 그렇습니다요. 정말 그렇겠군요. 알로세는 대단히 흥분하면서 소리쳤다. 고맙소 스메르자코프. 중대한 소식이야. 지금 당장 그리로 가봐야겠어. 제발 비밀은 지켜주십시오. 스메르자코프가 거의 뒤에다 대고 말했다. 여부가 있나? 우연히 술집에 나타난 것처럼 할 테니 안심해요. 도련님 어디로 가시나요? 제가 쪽문을 열어드릴게요. 마리아 콘드라치 예바나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말했다. 됐습니다. 이쪽이 더 가까워요. 또다시 울타리를 넘도록 하죠. 이 소식은 알로시아를 무서울 정도로 동요시켰다. 그는 곧장 술집으로 내달렸다. 이런 옷차림으로 술집에 들어가는 건 점잖지 못하지만 계단에서 물어본 뒤 그들을 불러내는 것쯤은 괜찮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술집으로 다가가기가 무섭게 갑자기 창문이 하나 열리더니 다름 아닌 이반 형이 창문 쪽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며 그에게 소리쳤다. 알로샤, 지금 여기 내가 있는 방으로 들어와 줄 수 없겠니? 응? 그래주면 정말 고맙겠구나. 물론 그러고 싶지만 다만 이런 옷차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 마침 별실을 빌렸으니까 현관으로 들어오면 내가 마중하로 뛰어내려가마. 1분 뒤 알로샤는 현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이반은 혼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